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지금 화제의 최정상에 섰다고 해도 될 만한 아반떼 N 리뷰를 시작했고요. 뭐 아반떼 N이 사실 가격대로는 비교 대상이 없어서 저는 사실 아반떼 N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별로 없을 거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관심이 많고 지금 뭐 여기저기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정성스럽게 리뷰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또 여러분들 아시는 뚜껑이 날아가는 우리 브라더들을 위한 시소시계 제품 벤티 샴푸 대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벤티 샴푸. 이거는 내리셔도 네. 됩니다. 예.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아까 뭐 하나 했더니 뭐하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냥 운전하세요. 그러니까 벤티 저는 샴푸 저 얘기할게요. 대표님이 이제 네. 그랜저 옛날 거 타시는데 네, 노보스에서 또 노사님께서 신경 써서 수리도 잘 했고. 수리도 해주셨죠. 근데 갑자기 이제 네. 그거를 뭐 차를 바꾸신다. 근데 뜬금없이 지금 아반떼 N을 자기가 뭐 코나 N하고 아반떼 N 중에 하나 사겠다. 네네. 왜 갑자기 이런 차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뭐 그냥 네.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돈 네. 많으면 비싼 거 사겠지만 네. 우리 돈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아반떼 N이나 코나 N이 싼 차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게 소형 SUV, 네. 그 다음에 이제 준중형 차량, 네. 뭐 이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대표적인 차잖아요. 특히 아반떼는 제가 운전면허 따고 그 다음에 첫 차로 산 게 바로 아반떼였습니다. 아반떼 수동. 이거 의사들이 입는 가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탈모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입고 나오고 팔려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만 있잖아요. 제가 우리만. 지금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제가 지금 쪽팔려서 그러거든요. 원래 이렇게 입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샴푸를 예. 파는데? 네네, 맞습니다. 아니 뭐 애들 이렇게 뚜껑 날아간 브라더들 오면 이렇게 머리 마사지 해주시나 봐요.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크림 같은 걸로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비누가 막 미끄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저를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놀리시기도 하고 재밌어 하시기도 하는데 탈모가 워낙 또 심각한 주제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지금 뚜껑이 다 날아가서 그런 건 좀 아니죠? 있습니다. 있어요? 다 안 나가고 네. 여기까지 있어요. 아니 탈모 예방 샴푸를 파는데 본인이 뚜껑이 없는 그러면 안 것도 되죠. 웃기잖아.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요. 네, 저는 그 삼탈모라고 하는 카페에서 네. 요 분장으로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너무 네. 긴장할 때 물이.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요렇게 제가 이제 네. 등장을 한 거고요. 아반떼 N은 사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반떼는 제가 처음 차를 구매했던 네. 아반떼 네. 초창기 차량이죠. 그것도 수동으로. 네. 근데 그 차를 중고로 사서 네. 좀 타고 다녔는데 네. 고장도 안 나고 네. 뭐 차가 질려서 팔았어요. 네, 그 정도로 신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요번에 새로 나온 아반떼 N이 네. 또 그냥 아반떼도 아니고 N이 붙어서 그럼 이거 지금 시승 저랑 같이 해보시고 바로 이제 네. 계약하러 가시는 겁니까? 바로 계약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야, 이렇게 운전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우와, 야, 이렇게 리뷰를 할 때는 이렇게 운전을 해줘야 차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우와. 어때요? 차 확실히 괜찮지 않습니까? 차는 끝내주네요. 네. 차는 이게 운전자 실력이 팝콘 터지는 소리. 얘가 원래 시즈니 그 국장이랑 콜라보 해갖고 만든 차라서 우와. 팝콘을 쏟아지게버립니다. 우와, 브레이크도 잘 되는 것 같고. 예. 이 아반떼가 이번에 네. 그 고성능으로 나온 것 같고 네네. 또 타이어도 좋아졌고 네. 지금 이제 운전하신 것처럼 네. 운전에서 보여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네. 이 핸들에도 네. 핸들 조작감에도 잘 버텨주는 네. 그런 아반떼 참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계약하러 갈까요? 이 벤티 샴푸도 네. 참 잘 나왔습니다. 이 모발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카페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카페인 성분을 특허 성분을 활용해서 두피와 모발에 더 잘 흡착되도록 하는 그런 성분을 또 함유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티를 사용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만족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또 식약처의 어떤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그 탈모 완화 기능성 성분이 대거 함유되어 있고요. 이 벤티 샴푸는 잠깐만요. 이 벤티 샴푸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탈모 완화, 탈모 치료, 모발 이식 전문 병원에도 바로 이 벤티 샴푸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기요. 이 노사장님, 예. 이 벤티 샴푸는요, 이 벤티 샴푸가 왜 특별하냐면 요 병원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데, 이 병원들에서 이 벤티 샴푸를 구매를 했는데 두피나 이런 데 트러블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이 병원 이미지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벤티 샴푸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티 샴푸를 구매하신 분들의 클레임이 없어요. 현직사치도 거의 저기요. 깜짝이야.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반떼 N이 뭐 궁금해갖고 뭐 아반떼 N을 뭐 사내만에 뭐 나한테 뭐 한번 태워주면 같이 뭐 리뷰를 어쩌고 저쩌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아니 사실 갑자기 제가 복장도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제 표정 못 보셨죠 지금? 정말 죄송한데, 제가 뭐 살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지금 처음 당해봐가지고. 박 팀장님하고 통화가 됐어요. 언제요? 박 팀장님하고 얘기가 다 됐고, 무슨 앞으로는 얘기를? 박 팀장님이 벤티 샴푸 PPL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 뭔 헛소리를 또. 노사장님도 이제 좀 약간 고만하고 이제 자동차 리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믿고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긴가민가 뭐 한번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저는 박 팀장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수수료 뭐 이런 것도 엄청 싸시더라고요. 훨씬 저렴해. 이 새끼가. 근데 나내 등에 지금 칼 꽂은 거야 지금. 1+1 이벤트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어제부터? 박 팀장이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다? 그 얘기를 네. 저한테 하셔가지고 긴밀하게 또 전화하시면서, 지금 저 노사장님 아반떼 제가 좋아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PPL로 하셔도 된다고. 그럼 얼른 옷 입자. 그러니까 박 팀장이 다 시킨 거다 지금? 네, 이렇게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와. 네, 그러면서 이제 삼탈모 카페 얘기도 하고, 모모코주부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탈모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 얘기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라 그래서 이렇게 타게 되었죠.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애기가 둘이에요. 아반떼 어떻게 타고 다녀요 사실. 지금 아반떼 관심도 없었던 거야? 잘 몰라요 아반떼. 치밀하게 그냥 그 계획이었던 거네 그러면. 와. 그래도 박 팀장님께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나몰래 꿍짝꿍짝 PPL 진행하고. 아니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왔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대표님께 내리세요. 네. 좀만 더 타봐야죠. 아니 콘텐츠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카페 얘기도 해야 되고. 내리세요. 샴푸 이거 됐으니까 이거 오시고 내가 박 팀장 갖다 줄라니까 이거 비었네. 이거 완전히 사기네 사기야 이거. 비었어 깡총. 천밀리 무겁다고 가벼운 걸로 갖고 나가라고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분들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알았으니까 내리세요. 여기서 제가 이따 다시 태우러 올게. 이따 다시 오시면. 네, 다시 올 테니까 내리세요. 그래 또 저녁도 하고. 그냥 알았으니까 재미난 얘기도. 뭐 이렇게 대본까지 좀 준비하시고 내리세요. 네, 빨리 내리세요. 자, 지금 벤티 샴푸 대표님과 하체오리계의 달인 박 팀장의 작당 모이죠. 벤티 샴푸 1+1. 이 뚜껑이 날아가는 브라더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지금 들어가는 겨울철, 시작되는 이 겨울 날씨에 맞게끔 딱 좋은 행사는 맞죠. 노보스몰에 지금 들어가시면 1+1 벤티 샴푸, 뽕빨라는, 용어가 아주 저렴하고 좋죠. 뽕빨라는 1+1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여기서 차가, 아반떼 N의 어떤, 퍼포먼스적인 성능은 거의 뭐, 그냥 끝장난다. 막 차선 넘어가고 막 난리 납니다. 뒷바퀴가, 이거, LSD 쫙쫙 달라붙고요. 그냥 내가 악셀을 조지면은 그냥 막 뚫고 나가는데 코너링 속도, 100km를 주파하는 경이로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서스펜션. 브레이크 밀려요. 밀리지만 그래도 제어가 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엄청나게 미끄러. 근데 얘가 타이어발이 워낙 강해가지고 미끄러지면서 뭐 날아가든 뭐하든 하는데, 네 바퀴의 접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얘는
보통의 전륜차들이었으면 더 날아가야 되는데 네 바퀴 이 타이어의 반칙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붙여주는데 이 서스펜션이 좀 이게 뒷바퀴의 서스펜션이 사실 약한 건 사실이잖아. 단단하게 묶어놨지만 뒷바퀴의 어떤 뒷바퀴 어떤 캠버나 토인의 변화가 전투적이지 않기 때문에 차체가 위에서 꿀렁꿀렁 움직여요. 이 꿀렁꿀렁님이 조금만 심해지거나 앞쪽으로 하중이 조금 하면 뒤에가 흐르는데, 근데도 워낙 단단하게 묶어놨고, 내가 봤을 때 제가 라이브 할 때는 맥주맨 형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달려보니까 차체가 날아갈 때 악셀을 전개하면서 이 핸들의 타각을 받아주는 걸 보면 맥주맨 형님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거 맥주맨 형님이 어드바이저를 안 해줬다라고 하면 나가리 되는 건데, 그럼 노사장이 맥주맨 형님의 스타일을 아직까지 간과를 못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옛날에 아반떼 AD를 탔을 때 맥주맨 형님의 그런 손길이 그랜저 IG 초창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고, 근데 사실 얘가 만약에 뒷트렁크가 없었더라면, 벨로스터 N처럼 해놨더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거는 사실 일단은 칭찬해 주는 게 맞아요. 전투력이 강하고요. 물론 뭐 타이어에 반칙이 있었네 어쩌네 하겠지만 어쨌든 제조사에서 달아준 거고, 코너링 속도를 100 넘는 속도로 내가 야실을 먹지 않고 조졌다라는 거는 차의 어떤 전투력이 꽤 높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휠이 만약에 18인치거나 좀 가벼웠으면, 제가 지금 가속을 할 때 코너를 탈출할 때도 사실 악셀을 조졌을 때 더 이게, 물론 LSD가 붙어서 잘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원래는 코너를 탈출했을 때 악셀을 밟으면 이게 뒷바퀴가 자세를 잡는 게 되게 좀 억지스러움이 있는데, 이게 원래 코너를 내가 탈출할 때 아까 그 100 정도에서 악셀을 전개했을 때 더 바퀴가 매끄럽게 돌아도 되는데, 얘가 엔진 마력이 아무리 봐도 250마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느껴지기에는 220, 30마력이 지금 바퀴로 쏟아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19인치 휠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아요. 얘 차 크기에 비해서 휠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엔진 마력은 높은데, 실제 엔진 마력은 악셀을 끝까지 밟으면은 쫙 뒷발 올라갈 때 좀 잘 차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추월 가속이나 가감속을 했을 때 휠에 대한 중량 부담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투적으로 했을 때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코너링 포스라든가 이 갖고 노는 거는 뭐 기가 막힌데요. 근데 밸런스를 조금 억지로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아쉽긴 한데, 근데 뭐 다른 여러 고성능의 스포츠카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현대에서 이 정도의 펑카를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잘한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재밌게 타기에는 뭐 팝콘 터지고 막 난리 났죠. 팝콘이 보통 이제 4, 5천 사이에서 다시 재가속을 했을 때 터보 부스팅에 걸리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딱 이렇게 때리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괜찮죠. 이 정도면은 저는 사실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이게 이 정도면 사실 서킷에서 갖고 놀 때도 전투력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전에 탔던 벨로스터 N이 얘보다 뭐 좀 낮아도 걔는 수동이었잖아. 얘는 지금 미션에서 1, 2, 3, 4단 뭐 이렇게 부드럽게 왔다 갔다 빠르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전투적인 성능을 요구했을 때는 조금 저는 LSD 끝장나네. 그냥 바퀴 쫙 밀고 가는 게 엄청나네. 아주 그냥 전자 LSD도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현대가 많이 진보하는 것 같고, 요럴 때도 뒷바퀴가 살짝 흔들리는 게 있죠. 제가속 괜찮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도 6500에서 변속이 될 때 약간 변속기가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하고 변속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속기가
아주 강한 변속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오, 샷. 오, 방금도 6500에서 변속할 때 변속 충격이 딱 있는 게 이게 붙는 거를 제대로 붙이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밟을 때 노면 엄청 타고, 그러니까 변속기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약해요. 코너링 속도 어우 죽이네. 여기를 80으로 오우씨. 오우씨. 엔진 온도가 113도 정도 올라갔는데 컨디션 괜찮은 나쁘지 않아요. 원래 엔진 온도가 뭐 110도 115도에서 문제가 없는 게 냉각수 온도는 지금 현재 93도 정도 올라갔고요. RPM을 계속 올리면서 높은 속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냉각 쪽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진 않는 것 같다라는 거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차의 전투적인 성능 굉장하죠.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젊은 친구들이 재밌게 갖고 놀기에 큰 문제는 없어요. 단지 타이어, 휠 사이즈, 그 다음에 미션 변속이 격하게 했을 때 약간 모자람이 있는데 3,50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봤을 때는 상당히 훌륭한 거 아니냐. 그럼 노 사장님이 좀 라이브에서 지적했던 고속주행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고속주행으로 넘어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오면 되겠죠. 자, 고속주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엄청난 와인딩 성능에 놀랄 거 없습니다. 아반떼는 서킷을 달리게 만들어 놓은 아반떼 N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 실력은 나와야죠. 그렇다면 지금 노 사장이 궁금해하는 고속주행 능력. 자, 지금 여러분은 리뷰 맛집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의 아반떼 N 야간 고속 리뷰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제 고속 섹션을 한번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터보 부스팅이 정확히 어디에서 뭘 세팅했는지 모를 정도로 3000rpm부터 6000rpm 사이에서 골고루 출력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출력과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조금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왜냐면 잔진동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로 차는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낮은 펄스, 그 잔진동이 쫙 타고 올라오니까 운전자가 뭔가 핸들을 타고 또는 뒷바퀴를 타고 차체 바닥 쪽에서 오는 잔진동을 해서, 그리고 지금 댐퍼가 굉장히 딱딱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운전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통통통통 튀기잖아요. 그 일체형 댐퍼 딱딱한 거를 튜닝하고 타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이게 고속주행을 할 때 실제로 얘 세팅 값이 고속주행에 아예 안 맞는다, 또는 리어 사이드 스페셜, 노 사장이 늘 말하는 고속주행 안전성, 뭐 어떤 성능에 관련돼서 조종성과 안전성의 캐퍼시티는 뒷바퀴에서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반떼의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사실 얘가 다각도로 뒷바퀴를 안전하게 잡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앞과 뒤에 무게 배분 등을 따졌을 때 뒷바퀴 쪽에서 강력하게 끈끈하게 노면을 잡고 가야 되는데 쭉 갈 때는 사실 그걸 느끼기가 어렵죠. 그리고 바닥 쪽을 판판하게 해놨고 리어에도 미약하게나마 스포일러가 있고, 그런 어떤 부수적인 영향으로 쭉 달릴 때는 잔진동에 의해서 운전자가 약간 불안함을 느끼는 건데, 사실 저는 그거는 2차하고 인차동차가 돼서 이 차를 많이 몰고 다니는 오너라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뭐 크게 불안함을 느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달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차들이 갑자기 공사 구간이 있어서 조금 차들이 있는데, 다시 달려보면 제가 이 카메라를 켜기 전에 좀 불안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150 이상의 속도, 젊은 친구들이 아반떼 N이 아무래도 280마력이고 고성능을 지향하는 N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분명히 쏠 텐데, 이렇게 이제 좀 속도를 높여서 다닐 때 차선 변경을 이렇게 싹 들어가면 뒷바퀴가 이게 좀 싹 말고 들어야 돼. 뒷바퀴가 쓱 따라오는 느낌. 그러니까 이 따라오는 느낌 때문에 내가 칼질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불안감이 느껴지는데, 얘가 약간만 언덕을 만나면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쭉 가다가 방금도 노면 좀 심하게 탔고요. 얘가 차체 폭에 비해서 타이어 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살짝 코너가 있거나 노면이 바르지 못하면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노면의 경사짐이나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마 공격적으로 몰 때 반드시 이 운전자들은 과격한 뭔가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 좀 크게 날아갈 수 있을 확률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자, 다시 한번 테스트 들어갑니다. 고속으로 쭉 갔을 때 속도가 올라가고 속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속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 과연 이 차가 주변 차들이, 제가 아반떼 N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저를 의식하면서, 주변 차들이 지금 뭐 칸보이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차들이 자꾸만 저를 의식하면서 다니. 아반떼는 주변 차들을 도발하는 능력이 좀 있어요. 자, 지금 다시 고속 섹션으로 들어가는데, 이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내가 차가 좀 깔아앉으면서 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좀 깔아앉기보다는 뭔가 좀 약간 좀 억지스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느껴지는 이 불안감이, 사실 뭐 국산 차를 가지고 스팅어를 제가 쐈을 때나 뭐 G70을 쐈을 때도 사실 지금 속도가 거의 200에 육박했기 때문에 이 속도에서 그들보다 이 차가 많이 불안하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브레이크 아주 높은 속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말 노면을 많이 타고요. 되게 좀 애매한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얘기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달렸던 속도들이요, 뭐 150도 있었고 뭐 110도 있었고, 간간히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좀 빨리 다닐 때 뭐 200 가까이 달린 적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달리면서 느껴지는 거는, 이 차가 고속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고속 속도예요. 고속에서 느껴지는 느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하체를 워낙 딱딱하게 묶어놨고, 앞에 서스펜션의 특성상 이 이상 뭔가를 바란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은 여기 차들이 많아서 이렇게를 못 하겠는데, 좀 빠른 속도에서 세게 움직였을 때 뒷바퀴가 딱 노면을 물고 눌리는 바퀴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아스팔트를 좀 이렇게 꽉 붙들고 가려는 느낌보다는 순간이동으로 전체가 옆으로 밀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내가 평상시에 리뷰를 했을 때는 나왔는데, 오늘은 내가 지금 주위에 차들이 있어서 과격하게 못해가지고 그거를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고속주행을 했을 때 잔진동에 의한 그 어떤 피로 누적하고 잔진동이 계속해서 이 하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하체에 서브프레임을 꽉 묶어놨으니까 그걸로 인한 불안감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차가 고속주행 능력이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차를 뭐 의도적으로 뭐 일부러 깔 이유도 없고, 느껴지는 그대로만 말한다라고 하면 그냥 뭐 이 정도면 그래도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것 중에서는 잘 만든 게 아니냐. 내가 하체 리뷰를 하거나 또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은 이 차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세팅점을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박 팀장이나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차의 목적성을 봤을 때 괜찮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고속주행으로 달릴수록 차주분도 되게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 불안함이 이 차가 허술해서 불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잔진동을 너무나 못 걸러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지금 한 190, 200을 잠깐 달렸는데도 되게 많은 잔진동이 올라왔나 봐요. 그게 큰 진동이 아니라 굉장히 자잘하게 그 마운트 쪽에, 서브프레임의 마운트 쪽에 부싱 없이 이렇게 단단하게 묶었기 때문에, 그리고 댐퍼 자체가 지금 워낙 딱딱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그냥 내가 몸이 필요한 거를 어느 정도 희생하고 펑카로만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 나는 이거를 현대자동차를 칭찬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릴 때 보면 이 NGS를 켜서 지금 팝콘 소리가 뭐 났다 안 났다인데, 얘가 RPM이 이제 5, 6천 정도에서 내가 브레이킹을 밟거나 뭐 하거나 해서 혹시라도 RPM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되면
이렇게 다다다닥 터지면서 이게 사실 현대자동차가 치밀하게 후적 분사를 통해서 튀기고 나가면서 진공압을 만들어서 다시 대기 쪽으로 나가면서 이 흡기 쪽이 열려서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터빈을 계속해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얘가 미스파이어링 시스템처럼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저는 사실 달리면서 3000, 4000, 5000에서 브레이킹을 밟았다 뭐할다 할 때 가장 이 차를 칭찬해주고 싶은 건 터보 부스팅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현대자동차가 후적 분사로 팝콘을 튀길 때 그냥 훅가시용으로만 했는지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어떤 그 터보 레그를 줄이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타면서는 전투적인 어떤 상황에서 악셀 전개를 했을 때 낮은 RPM에서는 어떤 후적 분사의 도움을 못 받아요, 얘가. 그래서 이 터보 부스팅이 될 때까지 터보 레그의 지연이 있는데 내가 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터보 레그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게 현대자동차가 이런 공격적인 성향의 스포츠카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터보 세팅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현대자동차의 팝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팝콘만 튀기는 훅가시용으로 했다라는 말들도 있는데 박 팀장하고 저는 사실 이거를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후적 분사를 통해서 어떤 터보의 활성화를 어시스트를 준다. 저는 사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이제 NGS를 누르고 달리면 쭉 해서 RPM을 6500에서 변속을 했을 때 약간 습식 DCT가 강렬하게 부드럽게 전달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포르쉐나 M처럼 딱 붙여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제가 봤을 때니까 이게 미션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은 거죠. 6500에서 이 RPM이 6500까지 가서 변속이 될 때 탁 그냥 붙이고 떼어지는데 으악하고 이렇게 붙여주는 걸 보면 미션도 그렇게 뭐 강인한 미션이 아닐 수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 그러니까 이렇게 4000, 5000이 막 내가 풀악셀로 전개할 때가 아닐 때는 그럴 때는 터보 레그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팝콘이 터지고 나서 밟을 때는 터보 레그가 별로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달릴 때 제가 좀 안 좋게 본 건 이 속도에서 차선 변경을 들어가서 이럴 때 이제 불안한 거죠. 이럴 때 뒷바퀴가 꽉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차가 들어갔을 때 뒤에서 쓱 끌어주지 못한. 노사장님, 그런 작은 차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거가 노사장이 그렇게 좋아했던 BMW 235, 물론 가격 차이는 나지만 노사장님 원래 그런 차급에서는 원래 고속주행에서 뒷바퀴가 그렇게 잡아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장님의 주장이 너무 억지고 너무 작은 차에서 큰 걸 바라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대로 235로 가볼게요. 자, 아반떼에서 M235i로 왔는데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나. 일단 먼저 서드부터 깔고 가자라고 하면 현재 이 차는 5,800 얼마인데 할인을 아무리 받아도 4,700, 4,800 정도를 주고 사야 돼요.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아반떼는 3,670만원짜리 차인가 그러잖아요. 거의 1,000만원, 1,100만원 정도가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1,000만원이 비싼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 근데 유튜버들이 그랬잖아. 현대가 뭐 N이 뭐 M을 잡았다 어쨌다 막. 그러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륜 시스템, BMW, 그 다음에 훨씬 더 짜임새 있고 출력이 잘 나오는 엔진을 비교했을 때 저는 1,00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이 차에 있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흠은 존나게 못생긴 거죠. 너무 못생겼어, 아무리 봐도. 자, 지금 아반떼 N은 제가 투어러 능력, 장거리를 달릴 때 고속할 때 불편하다 그러잖아. 얘는 지금 말도 안 되겠지만 그 차로 힘들게 다니는 속도 지금 180이에요 180인데 너무나 편하고, 얘가 갖고 있는 이 차체의 완성도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 또는 서스펜션, 그리고 댐퍼의 묵직함과 A35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를 타면 댐퍼가 모든 것을 말해줘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더 높은 속도, 아반떼 N으로는 사실 200을 넘으려면 굉장히 긴 도로가 필요하고 또 뭐 노면에서부터 전달되는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얘는 내가 봤을 때 그냥 180이 순항 속도라고 봐도 돼요. 순항 속도. 그 다음에 같은 2000cc에 걔는 280마력, 얘는 300마력이 살짝 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마력의 비교가
사실 저는 크게 얘를 차이를 두면 안 된다고 보는데, 마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가속을 할 때 특히나 120, 30 정도 이 속도에서 가속을 딱 때리면 얘는 날아가는 이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쭉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얘가 사실 아반떼 N에 껴있는 타이어랑 그렇게 크게 등급 차이가 나진 않아요. 걔는 4S,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가 들어가고, 얘는 포텐자의 S005, 얘도 되게 고성능 타이어란 말이에요. 대신에 얘는 폭이 235죠. 4륜을 쓰기 때문에 앞뒤의 폭을 같은 235를 쓰는데, 얘가 지금 실구매가가 걔보다 한 4만원 짝당? 4만원, 5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타이어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얘도 19인치잖아요. 얘도 어쨌든 휠 마력에서 휠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인치가 크고 타이어가 작진 않기 때문에 얘도 사실 실마력, 휠 마력이 뻥마력이냐, 아반떼에서 내가 마력이 그만큼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가속을 해보면요, 가속에서 벌써 큰 차이가 나요. 제로백에서도 얘가 4륜이기 때문에 월등히 앞서겠지만, 나는 꼭 비교해 주시면 그거예요. 같은 2000cc에 거의 비슷한 마력을 내는데 얘가 중량이 훨씬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얘가 중량이 아반떼보다 꽤 무겁단 말이에요. 성인 남자 한 2~3명 정도를 더 태웠다고 봐야 될 정도로 중량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가속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현대자동차 아반떼 N의 마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같은 2.0인데 가속을 할 때 이 마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가속을 하면 걔하고 얘하고 가속되는 게 꽤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런 데서도 이제 들어갈 때 내가 아반떼 N으로 여기 코너를 들어갔을 때 속도랑 얘랑 들어갔을 때 들어간 속도는 비슷한데, 탈출을 할 때 악셀을 지지고 나갈 때 얘는 4륜이잖아. 그리고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얘가 훨씬 더 안정되고, 코너를 돌고 나가서 쫙 나가서 여기서 이제 가속을 쫙 때리면 나가는 느낌이 코너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자세 흐트러짐 없이 그냥 타이어 돼지 몇 단 소리. 그리고 얘는 ABS가 안 들어오잖아요. 사람들, 노 사장님 비교하지 마세요. 가격 차이 난다니까, 비싸다니까. 대신에 나는 얘가 내는 실제 엔진 마력은 진짜 300마력에 육박하는 실마력이 나오고요. 아반떼는 습식 DCT고 얘는 오토인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모드에 놓고 달렸을 때 얘가 변속되는 느낌도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내가 그래서 135를 칭찬을 했잖아요. 자, 스포츠 모드를 보고 그냥 컴포트 모드로 달려볼게요. 그러면 컴포트 모드에서는 오히려 고속에서의 가속 느낌은 컴포트가 오히려 더 좋기도 해요. 스포츠 모드 놓고 탔을 때는 기어 단수를 계속 낮게 쓰면서 마력과 토크를 다 살려갖고 바퀴를 다 굴리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드리프팅 같은 거 할 때 얘가 훨씬 더 유리한 거고, 컴포트 모드에다 놓고 쏘게 되면 중고속에서의 가속력은 훨씬 더 꽉 찬 느낌으로 밀어주는데, 얘는 내가 봤을 때 150부터 롤링을 아반떼랑 붙게 되면 아반떼는 얘를 따라가기도 아마 힘들걸요.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가속력이 진짜 장난 없고요. 타이어를 태우는 능력도 얘가 월등해요. 아마 얘가 아반떼보다 타이어 훨씬 더 금방 깎아먹을 텐데, 정말 얘가 만약에 차가 좀 얍상하게 생기고 날카롭게 생기고 멋있었더라면 아마 판매량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얘는 진짜 디자인 때문에 아마 안 팔릴 거예요. 정말 진짜 멋있는, 진짜 이게 바로 펑카죠. 펑카를 타는데 130, 120에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항속할 때도 얘는 중형차 이상의 굉장히 묵직하고 노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걸러주면서 항속을 할 때 느낌도 기가 막히게 나와요. 얘가 진짜 가격이 좀만 쌌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멋있었으면 아마 아반떼 N보다는 사람들이 무리해서라도 이쪽으로 왔었을 거예요. 근데 가격과 디자인은 사실 저는 아반떼 N이 더 멋있다고 봅니다. 가격 대비 훌륭하고. 자, 마지막으로 아반떼 N에서 제가 여기서 장면이 넘어가면 저 코너를 돌고 나가면서
아반떼 N의 일부를 마무리를 하는데, 똑같은 거 한번 보실게요. 얘가 지금 시승차라서 하체가 지금 많이 털려 있는 상태거든요. 많이 털려 있어서 약간 좀 불안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저기서 똑같은 데를 한번 달려볼게요. 아반떼는 여기서 속도를 좀 죽였다가 여기서 나갔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갔을 때 나이스 바디! 아반떼는 얘보다 가볍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거지, 날아가는 값은 훨씬 더 얘가 정확하게 날아가는 값이 와, 나이스 봤다. 다시 아반떼로 넘어갑니다. 보셨죠? 물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비교는 안 되지만, 저는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서스펜션을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면 저는 사실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가격이 있고 현대자동차가 이런 고성능 펑카를 만든 지 아직 구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게 나는 좋지 않을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 노 사장이 하체 오리기를 했을 때나 라이브에서 좀 깠던 것들은 뭐냐? 그거는 일상, 왜냐면 이 차를 서킷에서만 타질 않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누가 맨날 이렇게 미친 듯이 타겠습니까?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체 사용 빈도의 90% 이상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지금 입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는 거죠. 야, 요거 맨캔도 스마트 A200이 현대차의 인터페이스랑 아주 잘 어울린 거죠. 끝장나죠. 하지만 주행 중에는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딱 보면 좋은데, 아까는 제가 차를 움직여야 돼서 이런 좋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안 보여드렸는데, 사실 얘가 운전 중에도 그러니까 차가 운행 중에도 실시간 TV나 뉴스,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왓챠, 그 다음에 넷플릭스 등을 너무나 편하게 보는데, 오케이 구글, 유튜브 꺼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또는 편리하게 되는데, 저는 운전 중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노보스몰에 들어가셔서 한번 스마트 A200의 기능을 검색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반떼 리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젊은 친구들이 이 차를 재미로 탔을 때, 이런 데서 이렇게 돌아갔을 때 진짜 과격하지 않는 이상은 이 차의 타이어나 꽉 묶어놓은 차체가 운전자한테 굉장한 쾌감을 줍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능력치가 세진 않는 거예요. 왜냐면 웬만한 차에도 이런 댐퍼와 이 타이어를 끼면 그 능력이 나오는데, 어쨌든 현대자동차는 3,500만 원을 전후로 아반떼를 사서 재밌게 탈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칭찬을 해주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뒷바퀴가 살짝 부족할 때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타이어가 언더카바를 쳐주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하면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